안녕하세요. 용인송담대학교 의료정보과 박봉남 교수입니다. 간호학과 최보람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용인복지학당 지혜로운 건강생활을 함께 꾸며줄 학생들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의 김준원 학생, 그리고 이현정 학생, 의료정보과의 이시영 학생, 김민권 학생입니다. 네, 오늘은 지혜로운 건강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 내 구급처치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상태를 심장마비, 즉 심정지라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순환과 호흡이 정지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되지 않으면 수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고 침착하며 올바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심정지의 약 50에서 60%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119 도움 요청과 주변 사람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 즉시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쓰러졌는데 온몸에 잔떨림이 보인다거나 심정지라고 판단을 못할 경우에라도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하도록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고 늘어져서 움직임이 없다면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식이 있다면 쓰러진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직접 전화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발견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직접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에는 쓰러진 사람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수행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스피커 통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당황하고 마음이 급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19 구조 요청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초 이내 정도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한다면 심정지로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 확인 과정에서 119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슴의 중앙에 있는 가슴뼈 아래 2분의 1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심장마비 상태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구조자는 한쪽 손바닥을 가슴뼈 아래 2분의 1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을 합니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껴서 손가락 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쫙 펴고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을 수행합니다. 가슴 압박은 강하고 규칙적으로 빠르게 수행합니다. 쓰러진 사람이 성인이면 압박 깊이는 약 5cm, 소화는 4에서 5cm,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유지합니다. 가슴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킬 때에는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충분히 이완시킵니다. 간혹 당황해서 가슴 압박을 너무 빨리 하는 경우 압박 후에 이완이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압박 시간과 이완 시간의 비율이 1대1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으로 인해 다량의 혈액이 밀려나간 만큼 충분한 이완을 통해 심장 안에 최대한 혈액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하여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합니다. 이 방법은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턱 아래 부위를 깊게 누르지 않습니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였다면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구조자는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신 후에 환자의 입을 통하여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에는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킵니다. 전원이 켜지면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수행하면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기본 사용 과정은 패드 붙이기, 심전도 분석하기, 자동심장 충격기 충전, 심장 충격 수행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패드는 심장에 최대의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마비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심전도 분석이 끝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 후 필요한 처치를 안내해 줍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심장 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생존 사슬입니다.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장마비 후 치료입니다. 빠르고 적절한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즉시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지혜로운 건강생활 1탄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혜로운 건강생활을 위한 가정 내 올바른 구급처치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